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의회는 잊어라. 뭔가 다른 의회 위상과 활동을 보여주겠다며 새 의장단을 꾸리고 의욕적으로 시작한 후반기 경남도의회. 그런데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과 동시에 의원들 사이에서 도정 정책을 옹호하고 홍준표 도지사를 칭송하는 이른바 홍비어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뭔가 실망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비판과 더불어서 도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등 주 일정을 앞두고 있는 도의회를 오늘 제대로 감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경남도의회 살아있나입니다. 의원님 살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가 참 저희들로서는 가시방석에 네. 앉아있는 느낌을 가지면서 답변을 좀 할까 합니다. 네. 오늘 이 두 분이 경남도의회에 몸을 담고 있는 만큼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또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지 좀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후반기 두 번째 임시회가 끝이 났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나요? 사실은 후반기 의회에 대한 기대가 도민들이 많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의회 본연의 기능으로 보면 조금 더 어수선해졌다라는 느낌이 의회 일원의 한 사람으로 듭니다. 지난달 말로 좀 돌아가 볼까요?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에 이제 임시회가 열렸는데 좀 뭔가 달라졌을 것이다. 새 의장단도 이제 각오를 밝혔고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홍 지사 지지 발언이 대부분이었다. 이래서 지금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지난달 22일이었죠. 그러니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였는데요. 모두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참여를 했는데 대다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정 옹호와 도청 발표 내용의 재탕, 또 뭐 홍 지사에 대한 감사 인사를 뭐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투의 말들을 이렇게 연발을 했는데요. 달라진 모습이죠. 예. 예. 잘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경남도의회 회의가 모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좀 바쁘시고 또 홍보도 부족해서 챙겨보신 도민들이 좀 많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도의회 후반기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어떤 얘기들이 오갔길래 이런 비판이 나오는지 홍 지사 관련 부분만 모아봤습니다. 영상 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께서 직접 밀양시를 방문해서 도비 60억을 지원했습니다. 지방도에 한꺼번에 지원하는 금액으로서는 이례적인 금액이어서 밀양 시민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신공항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 발전 대책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밀양 민심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콜센터 분야에서 세계 최고 대학교인 영국 에버덴 대학교 한국 캠퍼스가 하동에 설립된다는 소식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350만 도민들께 그 결과를 성과로서 보여주었습니다. 강혜홍 여러분의 땀과 노력, 체계적인 계획과 강력한 추진이 없었다면 에버덴 대학교와 산업부, 교육부를 설득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강경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준표 도정은 역대 어느 도지사도 하지 못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고 오로지 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주변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거침없이 경남도정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그간 도정을 좀 아는 대로 좀 적어봤습니다. 첫째, 우리 경남도정은 선택과 집중으로 행정계획과 재정계획을 앞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는 강력한 지사뿐이 아니고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인데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홍준표 지사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 정말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석에서 하실 법한 말씀이네요. 예, 아유 놀랍네요. 정치에 있어서 시대 정신이라는 게 권력을 나누고 공유하고 협치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협치가 정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당원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옹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5분은 공적인 발언이고요. 기승전결 스토리를 짜서 경남도의 정책에 관해서 논의를 해도 모자란 시간이거든요. 5분 스피치라는 건요. 이것들은 지금 자리에 연연한다는 이미지밖에 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를 도의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아유 아니, 도정이 잘 굴러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잘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 칭찬에 인색할 이유는 없죠. 그쵸. 근데 도의회라는 공간은 그보다 더 중요한 지역 현안이라든가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지사님께 감사하고 고마우면 직접 가서 얘기하시면 되죠. 왜 도의회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하시면 돼요.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돼야 된다 이런 발언은 저는 나가야 된다 이건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적으로 만나서 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지도자 되십시오 고맙고 이렇게. 감사하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면 되지 않아요? 왜 도의회란 공간은 주민들의 도의 대의기구이고 공공의 기관이에요. 왜 지금 정말 시급한 중요한 현안들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후반기 원구석 첫 여는 그 임시의 자리라면 당시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지금 경남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왜 언급을 안 하시는지 심각한 문제인데 또 당시에 콜레라 발생으로 네. 거제 통영에 얼마나 지역 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까? 게다가 그 시기에 지진 여파로 도민들의 지금 충격도 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와 언급이 좀 크게 다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권유관 의원이 시나리오에도 없는 신상 발언을 통해서 사실 우리 홍준표 지사를 좀 옹호하는 그런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아마 홍기의 첨가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자리를 좀 많이 떴습니다. 네. 떴고 그 제목처럼 신상 발언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부적절했군요. 부적절합니다. 신상 발언이라는 것은 그 의원들의 일시상에 관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됩니다. 아, 제가 뭐 요즘 언론에 이 얘기가 나갔는데 예. 이 일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군요. 그렇죠. 아. 자기 신상에 관한 이런 시간을 10분 정도를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뭐 지사의 뭐 칭송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 신상 발언 아니 자체가. 뭐 개인적인 변명을 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고요. 이 본회의장이라는 데가 사실은 우리 동네 식당에서 개모임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하는 내용, 그 언어의 선택이라든지 내지는 태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적절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듣는 저도 정말 오글오글 하더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예,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5분 자유 발언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요. 임시회 도정 질문 시간에도 해프닝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영국 도의원과 홍준표 도지사 간의 이 에피소드는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의원들과 홍 지사 간의 설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쪽에는 문패는 영빈관으로 적어놔놓고 한쪽에는 이렇게 도민의 집 이렇게 적어놔놓고 워낙 사용료가 없는 그러다가 이번에 거죠.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저 도지사님 부르지 않는 영빈관이라는 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설하는 겁니다. 지금 답 제가 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아니,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제가 책임자니까 책임자 국장 대리에서 부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빈관이라는 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 예, 자 지사님, 그 질문자가 나와달라 할 때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 내가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예. 영빈관은 이번에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1, 2층 합쳐도 62평입니다. 그런데 그걸 호화간산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호화관사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담당국장 데리고 이리저리 놀리면서 질문하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질문을 하려면 사안을 명확히 알고 질문을 하시는 게 그게 원하죠.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했어도 모르고 자료에 대해서 내가 뭐 궁금하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사님.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보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지사님 아닙니까? 아니. 저는 모릅니까?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도민이라고 보고 해서 그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감정으로 그래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실 때에 이때에 해주셔야 되지. 경상남도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경상남도 의회는 난 존중합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시려면 사전에 질문을 사안을 명확히 알고 질문을 하셔야죠. 해가지고 잘 답변이 잘 못 올라왔으니까 요건 어떠냐 저떠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 않죠. 외주의자고 외 신봉하신다면은 그래도 의사당이 본회의장이고 뭐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요구해서 나와주셔야 되는데 다음에 또 도정 질문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또 뭐 지사님 답변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의회가 감시 통제하는 기구인데 감시 통제하는 기구의 집행부가 대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의원님들이 국회로 치면 국회의원들보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들이야 2차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로 조심 안 해도 도정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원님들은 직접 저희들을 통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밑보이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국회의원들보다 저희들은 도의원님들을 더 조심스럽고 잘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하든 안 하든 이게 내 답변하는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뭐 겐세이는 그 여의원 그 할 때 겐세이 하고 막 조용히 하세요. 네? 짧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 모르는 사람한테 영국 이유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저런 사람 때문에 도의회가 시끄럽다니까. 그 얘기 나누는 장면을 보니까요. 홍 지사가 감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시네요. 네,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네요. 감시와 통제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 통제. 네. 사실 도정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 그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이나 네. 예산 그 집행 과정이나 이런 모르는 부분에서 여쭤보기도 하고 또 잘못됐으면 질타하기도 하고 또 의회에서 대안 제시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도정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상을 봤지만은 우리 홍 지사가 조금 심하게 한 부분 정말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면은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박삼동 의원이 질문을 홍 지사가 답변석에 나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국장이 답변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 자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네. 그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피우고 답변석에 쓴다는 것은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국 의원 지금 여기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죠. 뭐라고 했는가 답변 짧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영국 의원도 정말 그 본회의장에 미니 정당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에 대한 답변으로 겐시에 넣지 말라. 이렇게 우리 지사님도 잘못된 거 분명합니다. 이건 이런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남의 수장 아닙니까? 네. 이런 분이 뭐 겐시에 넣지 마라. 뭐 저런 사람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사로서 본회의장에서 쓸 수 없는 용어. 저는 언어 폭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 지금은 홍준표 도지사지만 뭐 전에 다른 도지사가 있었을 때나 아니면 뭐 다른 도의원들이 지금 뽑히신 분들 말고요. 그럴 때도 분위기가 이랬던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지난 9대 때 의회 분위기는 좀 달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그때는 야당 의원이 지금보다는 또 수가 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네. 의욕적으로 좀 도정 비판에 나서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반대편에 이제 여당 의원들도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긴장을 하게 되고요. 서로 좀 자극하고 경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도의회를 본다면 좀 이렇게 말만 남는 게 아닌가. 정말 비판과 견제된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겉으로 감정 싸움이라든가 이런 표면적으로 서로 이제 부딪히는 이런 것들만 좀 남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는 거죠. 이 가장 문제는요. 이게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정반 합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정을 던지면 반을 던져야 되는데 도의회에서 뭐가 하려면요. 도의회에서 뭐가 되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 본의회 도지사가 본의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불참합니다. 그죠? 지금 2번 참여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태풍 그 참화죠. 네. 참화 피해 복구 현장 간다 해가지고 본회의에 참석 안 했거든요. 그 두 번째는 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 자료를 내놔야 돼요. 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발언을 하든지 논의를 할 건데 이 서면 자료를 도청에서 주지를 않아요. 그냥 박삼동 의원이 지난번에 채무재료 정책 관련해가지고 달라고 했거든요. 아, 이게 안 좋습니다. 여영구 의원 식수 정책 관련해가지고 달라 했거든요. 안 좋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김주수 의원님께서 일반 조정 교부금하고 특별 조정 교부금 관련해가지고 서면 질의 요구했거든요. 답변요. 안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도청의 집행부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도의원분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동안 겪어오면서 그만큼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온 것이죠. 초반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뭐 자료가 뭐 제때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이 최소한 방지할 수는 있었겠죠.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해갖고 도의를 뽑아놨는데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자료를 안 주잖아요. 그럼 시민은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뽑아놓고 우리는 감시도 못하고 아무 자료도 답변 받지도 못하고 뭐 증인 출석도 안 하고 본회의도 못 나오는데 그럼 저희는 뭐 시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의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공교롭게도 현직 운영위원장님이신 이 시기에 네. 자료를 천일교 의원님 답변 요구하고 들어보죠. 자료를 본청에 요구하는 것은 의회 운영위원장 하는 일은 아닙니다. 네. 아닌데 또 의장단으로서 그 일말의 책임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요구를 하면 줘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네.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또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뭐 기자회견이나 우리 또 김지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특히 우리 야당들이 요구하면 잘 안 줘요. 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우리 도청의 집행부 관계자들 보고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그래 안 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아니, 정말 뚜렷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국가 1급 기밀이라든가 이러한 뭐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제한하는 거죠. 자료를 안 주는 것은 자료를 여야 의원 뭐 이런 구분 없이 그 의원 도의원들의 기본적인 의정 활동을 어떻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막는 겁니다. 네. 이것을 지금 야당 의원한테만 지금 공개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저는 처음부터 엄청 이제 블러킹을 당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갈수록 이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은 자료는 아예 공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뭐 도의회 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는 게 참 저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의장님이 조금 더 강한 리더십을 좀 발휘하셔서 그때 처음 선거에 나오셨을 때 그 말씀처럼 강한 의회 좀 만들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라면 저는 이게 가장 두려울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의 그 유권자들. 무섭죠. 이 방송 보고 있을까 봐도 좀 무서울 것 같고 가장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앞서 보신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건 도민들이나 그 유권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홍준표 지사가 글쎄요 두렵다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아니면 좀 칭송하고 잘 보여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견제와 감시 기능 중에 자기 지역구의 지역 개발을 위해서 예산도 좀 챙기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도의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국비 많이 따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도의원이 가서 도비 많이 따오는 걸 지역민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그걸
다음 선거 때 척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예산을 많이 가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그다음 홍지사하고 관계를 좀 유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의원분들께서 저런 발언은 하시지만 그 밑에 깔린 메시지는 저희 지금 뭐 필요한 거 아시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그 개인의 하나하나가 각 기관이고 자기 그 독립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메시지를 깔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다. 특별 조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또 어떤 용도인가요? 일단은 조정 교부금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조정 교부금이라는 건 뭐냐면 돈에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8개 시군의 형편이 다 틀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군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이 경상남도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일정 정도의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재원을 좀 이렇게 그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정 교부금이라고 하고요. 전체 교부금 중에 90%를 우리가 일반 조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요. 그 중에 10%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예를 들면 특정한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조선소 위기라든지 이런 재난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10%의 금액은 특별조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경상남도 제가 2016년도 올해죠.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8천억 정도가 조정 교부금에 잡혀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적어도 거기 10%인 800억이 특별조정 교부금이 되는 거고 이것은 뭐 지역 균형 발전의 이름으로 내지는 아까 얘기한 제가 뭐 산업 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분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행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사실은 조금 그 호불호가 있는 거죠. 자기랑 조금 더 긴밀한 관계가 있는 시군에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쌈짓돈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골고루 쓰여야 하는 돈이죠. 그 행여나 그 예산으로 뭐 줄 세우기라든가 이런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지자체장에 잘 보이면 예산을 많이 받고 뭐 밑보면 못 받는다라면 이런 구조는 정말 있다라면 정말 개선해야 될 상황이죠. 도의원 한 번 뽑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제 뭐 의원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상관없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중간 평가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가 늘 평가받고 있어요. 저희가 한번 본회의장 그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신문에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론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특히 지역에 나가면 늘 지역민들 많이 말씀하시죠. 요즘 뭐 보인다, 안 보인다, 내지는 이런 활동을 했네 이러면서 평가 늘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렇게 매번 이루어지는 평가가 선거 결과하고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예. 평가를 잘 받은 의원도 그다음 선거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평가를 받을 만큼 아예 활동이 없었던 의원들도 당선되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대해서 별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지방의회, 특히 우리가 국회의원은 되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지방의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그 살림을 하는 지방의원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그 앞으로 도의회가 더 중요한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행정사무 감사도 있고요. 또 예산 심의도 해야 되는데요. 경상남도의 한 해 예산이요 7조 3천여억 원, 도교육청은 4조 1천여억 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도의회가 제대로 예산 심의도 하고 또 도민의 대변자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눠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할지 마무리 말씀을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정말 후반기 일말의 책임도 사실 느끼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3개월 지났습니다. 네. 지났는데 우리 의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칭찬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5분 발언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니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라. 저희가 스포츠의 경기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의회의 시즌이라고 치면 11월, 12월이 정말 시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에는 집행부가 한 해 살림을 잘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요. 12월에는 이 평가된 행정사무감사를 기본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선수답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관객이 정확하게 평가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민 여러분이 도의회를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평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의원들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기 지금 현재 두 분을 봐도 좀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의 기능은 본연의 기능은 도정의 그 견제와 비판이죠. 네.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인 경남 도의회 꼭 수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수 쪽에서 진보가 비판을 하는 것보다 보수 쪽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더 소구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새누리당에서 좀 더 보수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도민들은 앞으로 더욱더 아마 응원을 할 겁니다. 의회가 살아야 도지사와 도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의원분들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의회 활동에 도민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이죠. 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도의회가 스스로 수준을 높이고 당당히 위상을 세울 때 설득력을 얻지 않을까요? 경남도의회가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로 자랑스럽게 도지사 앞에 또 도민들 앞에 서는 날까지 감시자들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좀 힘든 자리셨을 텐데 함께해 주신 우리 두 분의 도의원과 패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